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가 어디냐면은 성어 좌파, 그러니까 성어 좌파라 그러는데, 성어는 이제 이익 선생의 이제 호가 성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산 성어리에 사셨는데 그 성어 선생의 여기가 성어 좌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거지예요. 메카입니다. 여기가 성어학의 이제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어 선생의 이제 성어 선생은 이제 잘 알려지다시피 함경도에 가서 거기 이제 귀향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나죠. 예. 아버지가 이제 그쪽으로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세요. 그런데 그 가게를 보면은 이제 위로 형이 4사람이 있어요. 위로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넷째 형, 그러니까 셋째 형은 큰어머니 안동건 씨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넷째 형이 이제 같은 어머니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고, 성어 선생은 이제 그 중에서 그 둘째 형한테 학문을 이제 전수받은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어 우파는 이제 경상도 쪽에 이제 안종복 선생을 우파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을 성어 좌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좌다 우다 구분하는 게 학문 성향상 이제 채서파,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자는 쪽은 이 좌파 쪽이고, 그 서양 사상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쪽은 이제 우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그 안종복 선생 같은 경우는 성어 선생을 찾아갔는데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이제 한번 훌륭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배우면서 이제 사제 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어 좌파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는 그 성어의 넷째 형이 이쪽으로 이제 대릴사위로 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성어의 작은 아버지가 용인이 씨하고 이제 혼인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몰락하다 보니까 그 넷째 형을 이제 이쪽에 다시 용인이 씨 집안으로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양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양자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와서 세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넷째 형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다 보니까 그 아들이 3사람이 있었어요. 이광휴, 이용휴, 이병휴. 아주 조선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안산까지 가서 성호 선생한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성호학이 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시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 도로가 아까 오다 보면 저쪽에 이제 지곡리라는 데가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이제 성호 선생의 그러니까 성호 좌파들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박성무 소장이 이제 고증을 해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 아까 봤던 그 모과 나무가 있는 데가 이제 거기가 이제 중심지예요. 아까 제가 이쪽에 할 때 장천리 구두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장천리 구두라는 거는 뭐냐면 그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성 쪽 사람들은 그 홍성 쪽 아까 저기 그 회암서원이라든가 병계 윤봉구 선생 또는 남당 한원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을 하는 방법이 거기선 소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쪽 분들은 맹자를 먼저 배웠어요. 맹자를 배워서 그 한문에 물리가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학을 들어가는 거죠. 저쪽은 소학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당 선생이나 병계 선생 또는 회암서원에 있던 분들은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자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을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면 이제 강상윤리죠. 강상윤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성화학파들은 굉장히 실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맹자를 읽어서 그러니까 한문을 배울 때 맹자 갖고 하는 겁니다. 맹자 갖고. 그래서 맹자를 가지고 물리가 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하게 소학도 하고 이제 저걸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소학이라고 하는 게 그 주자가 말년에 쓴 게 소학이에요. 그래서 그 강상윤리가 가장 농축되어 있는 게 소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학에 대해서 소학입니다. 그게 대학에 대해서 소학인데 성화학파도 소학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주제가래도 성화학파가 굉장히 중시 여겨요. 우리가 이제 성화학파 그러면 그래서 실학자들은 뭐 주자학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학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실사구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사에서 구시 옳음을 구한다. 그래서 실사구시인데 그 실사를 주자학자들은 의리를 실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리. 그러니까 산원공상이라든가 오륜이라든가 강상윤리가 실사라 그랬고 성화학파들은 그 실사가 뭐냐면 육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는 게 노노맹자 중용대학을 가지고 학문을 입론한 거에 대해서 그 실학자들은 공자 이전에 그 사서 주자가 말한 사서 이전에 육아경전 서 역 예 악 춘추 이 여기서 옳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무슨 과학기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공자 시대로 돌아가자, 본원유학으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실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분들의 메카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광유, 이용유, 그 이병휴. 그 중에 이제 이광유라는 분은 광물학 쪽에 굉장히 그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박물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용유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쪽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문학 쪽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남인문학의 거두인 바로 이가완이라는 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화성에 갔을 때 차재공 선생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재공 선생이 남인문학의 거두거든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차재공이 이제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이가완 선생으로 하여금 그 계보를 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조 임금이. 그리고 이제 이용유라는 분은 뭘 하셨냐면은 저걸 하셨어요. 이병유라는 분은 이제 경학 쪽에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를 안 한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 삼형제에서 그 이제 학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어울렸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보면은 이제 이기양이라든가 이벽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기양 같은 사람이 이쪽에 와서 이제 교류를 해요. 그때 이기양이라는 사람이 머물 곳이 없어서 저쪽에 이제 그 구양교 다리 밑에 구양교고 다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산만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산면이 이제 아산 쪽으로 가는 곡교천, 그 다음에 예산 쪽으로 가는 그 저기 무한천, 그 다음에 홍성 삽교 쪽으로 오는 삽교천, 그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구양교 그 다리 밑인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존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포 지역의 내포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존창이 바로 내포 지역에 그 천주교를 다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라든가 김대건 신부도 다 그 사람이 이제 다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기양이 내려와서 그 집에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하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기양 선생은 여기 이쪽 장천리에 와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학문적 교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기양 선생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권철신, 권일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이게 이쪽에 굉장히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에 성호학파들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쪽 사람들은 서구 사상은 수용을 했지만 그 카톨릭, 즉 기독교 사상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적 자세를 취했고 대신 이제 서구 사상은 막 받아들였죠. 근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천주교도로 몰려가지고 다 이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맥이 끊기게 되는데, 이거와 비근한 예가 일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학술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주작을 이제 그 관학으로 만들어서 근대까지 이끌어간 사람이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학으로서 주작을 끌고 나가는데 그 하야시 가문에서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그 뒤에 와가지고 이제 그 주작에 대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학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진사이라든가 야마가 소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오규소라이 학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규소라이는 이제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성인에서 찾아요. 그 앞선 사람은 태극에서 찾기도 하고 또 오상에서 찾는데 오규소라이는 성인에서 찾습니다. 근데 성인이라는 거는 성스러운 면과 인간이라는 면이 같이 되어 있죠. 그 성스러운 면이 도덕을 이루고 인간이라는 면이 인간의 감정을 이룹니다. 거기서 이제 좀 어려운데 그 정약용 선생이 그 이어받은 게 뭐냐면 그 도학적인 부분. 그 도학적인 부분을 이어간 사람이 이제 다자이 순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사는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은 이제 핫도리 난카쿠라는 사람이 이어봤는데 그것이 이제 노리나가로 전해져서 일본에 국학이 되고 거기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근대 사상이 태동이 됩니다.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됐느냐? 조선도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광유, 이용유, 이병유 그런 분들이 그 후학들 이거한이라든가 이삼한이라든가 그게 연결이 됐으면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천주교로 몰려가지고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 지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비운의 땅이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지금 뭐 경제는 이제 근대화가 됐지만 정신이나 도덕은 아직 근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근대화가 되려면은 이 성호 좌파들의 학문을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성호 좌파들의 이제 근거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문적인 개관이고요. 자세한 것은 이분들이 이쪽에 어떻게 오게 됐고, 또 용인이 씨, 여주이 씨, 그 다음에 한산이 씨. 한산이 씨는 이 여주이 씨들의 그 학문을 정리하는 거는 한산이 씨 쪽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겸해서 이 지방의 어떤 그 인맥이라든가 학맥, 혼맥 그거에 대해서 박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숙종 때 큰 환국 정치가 여러 번 나죠. 제일 먼저 이제 경신 환국이 일어나는데 이 경신 환국을 통해서 남인 세력들이 1차적으로 축철당합니다. 그때 성호 이익의 아버지인 대사원으로 있던 이하진이라는 분이 유배를 이제 가게 되죠. 유배를 가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성호 이익을 낳고 그다음에 이듬해 돌아가시는데 그 여주이 씨들인데 이 성호의 족손들이 바로 그 경신환국을 통해서 중앙정치에서 이제 물러나니까
이하진이라는 성호 아버지의 동생, 그게 이명진이라는 분이 양근 군수로 있다가 또 좌천되죠. 그러면서 정치에서 이제 또 축출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명진이라는 분이 처갓집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덕산군 덕산현 장천리, 고산면 장천리 여기가 예. 장천리죠. 예, 장천리 지역에 용인리 씨가 이제 처갓집 동네죠. 그 장인이 이갑준인데 이갑준이라는 분은 해암선의 동쪽에 모셔져 있던 이담 정존재 이담의 후손이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학문이 깊은 집안으로 이어지는 가문이었죠. 그래서 처갓집 동네로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분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분가 지곡리에 정착을 하다가 바로 이쪽 산 넘어 장천리 바로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회관자리 바로 요 자리에 거처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완 선생 아버지 이명준 선생이 여기에서 살면서 이명준 선생은 이제 자식을 못 낳아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형의 아들 이게 이침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침이 관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작은아버지로 양자로 입적해서 이곳으로 옵니다. 그때 광유는 좀 성장이 됐고 둘째 해완 이용루 선생은 4살 때예요. 4살 때.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1712년 13년 정도에 이쪽으로 이침 선생이 오게 됩니다. 성호 이익의 형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침 선생이 좀 이른 나이에 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니까 여기에서 정치적 기반도 못 잡고 이렇게 하다가 자식들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자기 동생 성우 이익한테 부탁을 하죠. 좀 잘 가르쳐 달라 해서 안산 성호리로 가는 거예요. 안산 성호리로 이제 전부 가서 성우 이익 선생한테 배우게 되죠. 여기에서 새로운 그 실학의 학문에 이제 눈을 뜨고 진보적인 학풍을 또 계속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죠. 광유는 좀 먼저 오죠. 예. 광유는, 광유가 먼저 내려오고 해완도 여기 잠깐 있다가 또 말년에는 서울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삼형제들이 다 여기에서 학풍을 새롭게 이제 진작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광유는 바로 요 우이 쪽에서 살았고 그다음 둘째 집 해완이 여기에서 살고 또 병유는 여기에서 살고 다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남인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소론 노론 세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주목을 못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둘째 해완 이용효 선생이 여기에서 학문을 하면서 이 바로 앞에 지금 회관짜리 거기가 이제 하나의 습지식으로 돼 있는 것을 저 건물 예. 바로 뒤에 그 바로 뒤에 연못이 있었죠. 이 건물 여기 2층 건물. 그래서 거기를 연못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고 연못 가운데다가는 하나의 섬을 만들어서 초당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문도 닦고 시도 짓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념으로 모과나무를 새로운 품종 모과나무를 식수를 한 거죠. 그 초당 옆에다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못 형태가 그때 그 당시 새로운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조경 문화에 있어서 그런 면모를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한 면천군수로 1700 후반 때 연암 박지원 선생이 면천군수로 1794년인가 6년인가 그때
면천 군수로 발령을 받아서 와가지고 부임해서 바로 이런 거를 이제 본떠서 그 굴정지라고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연못 좀 규모가 크게 만들고 가운데 정자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관홍소초라는 그런 그 새로운 그 농법책도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천에다가 굴정지를. 네, 그 면천에다가 면천 그러니까 이제 백사 연암 올렸죠. 그 연암 박지원이 물레방아는 어디 있냐면은 함양에 있어요. 함양 안위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 함양 안위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면천 군수로 가면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사족들하고 토론을 해요. 그 학술적 토론. 그게 실학이에요. 그때. 근데 이미 여기는 그게 이미 있었죠. 예, 있었죠. 그렇죠. 이전에. 그러니까 시대 차이로 보면은 한 40년 정도. 안날 거예요. 네, 40년.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해완 이용유 선생이 1708년생이거든요. 1708년생인데 이 해완이 워낙 문학으로는 탁월하고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뭐 인정하는 그런 그 큰 대문학가고 무인데 다산도 여기 왔었을 거야 아마. 왔다는 기록은 없고 그 우리가 네. 지난번에 그 용당리 화성 거기에서 이제 다산이 찰방으로 찰방. 네, 찰방으로 있으면서 뭐 이런 소식 등은 다 알았겠죠. 알겠죠. 홍지호에 네. 왔다 갔다 했죠. 네. 네, 아산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그, 이제 음, 봉정상가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출판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했죠. 이기양이나 이벽은 여기 왔겠지. 당연하죠. 네, 여기서 놀았을 예.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요 터가 지금 마늘밭 요 터가 해완 이용유 선생 고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택이라고도 이 사람들이 무슨 막 기와집을 크게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초가 형태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병조판서에 있던 이가완 선생이 예, 안타깝게 돌아가시죠 예, 그분. 신유박해 때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여기가 그런 그 공원을 연못을 조성을 해서 그 연못 이름을 탁천장이라고 이렇게 해완 선생이 말글탁 예. 썼겠지? 그 탁천? 네, 탁천장이 무슨 그 고차원 어떤 괴의 어떤 뭐 주역에 나오는 말.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장은 어디 다른 데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거는 선곡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탁천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1752년인가 5년인가 두 번 시서회를 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산에 같이 공부했던 강세왕, 표암 강세왕 그게 이제 해완하고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그게 강세왕은 나중에 그 공식 화공이 됐잖아요. 그 정조 얼굴도 그리고 그래서 강세왕은 제자가 저 김홍도거든. 그래서 김홍도가 어렸을 때 나이인데 어쨌든 표암 강세왕 몇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와서 뭐 밑박을 하면서 뭐 시대 흐름도 얘기하고 시국 얘기도 하고 시서회도 하고 글도 듣고 그런 게 이제 그 선곡편에 실려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서구 사상, 서구적 사회라든가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뭐 하여간 그 다산이 그 화성에 그 화성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토론이 됐던 네.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수준 높은 또 격조의 높은 그런 그 시서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80년대 초반에도 그 연못 자체가 살아 있었고 해완 선생 고택 자리는 방앗간이 있더라 이거죠. 방앗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앗간이 그렇죠. 이게 방앗간 창고인데 이 방앗간에서 그때 보니까 그 폐수 있잖아요. 시커먼 그 폐수가 뭐 환경오염 개념이 없는 시대라 막 그 돌로 해서 이 연못이 시커먼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저쪽 옆으로는 그 고송이 소나무가 아주 아름드리가 이제 몇 그루 네다섯 그루가 있었고 제법 운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 해관진다고 해가지고 다 매립을 해서
이런 건축물 회관이 젖어 있는데 그리고 다행히 저 너머가 바다였었어요. 예, 다행히 그 해완 선생이 심은 모과나무는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참 근데 여기가 장천리 그러면 그 그분들의 흔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나무. 예. 그리고 여기서 다 파묘해서 원주로 갔어요. 원주. 그래서 그렇죠. 원주 쪽에서도 그쪽에도 이 성화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그 세족돌 위 동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어쨌든 없어요. 이 동네는 없어요. 그 이가원 할아버지 이침이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여기 여주이 씨가 한 사는 거는 15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근자에는 이제 여주이 씨 분들이 여기에 후손이 이제 다 떠나고 없어요. 그리고 없다가 이쪽에 그 그러니까 이가완 그 넘어요. 선생, 그 넘어. 해완 뭐 유명한 분들 묘가 다 여기 있었거든요. 요 등생이에. 그런데 다 파갔지. 이 해완 이 성호 아버지 성호 친아버지가 매산 이하진인데 이 사람 묘가 원주에 있어요. 그 원주에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 여기는 새거지가 이제 거의 끝나고 해서 여기 묘 관리가 어렵다 해서 그 후손이 그 치과 원장인데 이도영 박사인데 이분이 1985년도인가 6년도인가 요때 12기인가 이거를 다 그 할머니 묘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 옮겨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죠? 그 원주 원주로? 성호 이익 아버지 매산공원으로 원주는 매산공원 가서 동학도 굉장히 심하고 원주가 남인계가 많아요. 그래서 원주의 정신사에 있어서도 그 남인 정신이 그대로 있어 쭉 지금도 살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갔던가 근데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유 상장리에서 미라가 나왔다고. 그래서 막 그래서 난 그때도 막 역사에 관심 있어서 왔더니 미라를 다 파간 거요. 그러니까 그 이가완 어머니 묘이 해완 부인 뭐 이게 다 미라로 나온 거요. 그러니까 옷도 그냥 있으니까 면도칼로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의복 연구한다고 또 가져가고 공주 박물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산소 이런 사람들이 아 여기서 그 이 물 있잖아요. 응? 물이 없었나 보지? 아니 그 유해 습하니까 이 미라가 나온 데서 물을 먹으면 막 만수무강한다고. 아 그 자꾸 해골물 마시듯이. 그렇죠, 그렇죠. 해탈하는 거. 물을 막 떠간 거요 먹고 그래가지고 병 걸렸어. 병 걸려서 6명인가 시름시름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금방 죽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병조판에서 신유박해 때 이제 이 천주교 때문에 체포돼서 이제 그 옥에서 이제 거의 죽었잖아요. 자살인지 뭐 하여튼 이가완 선생 묘가 저쪽에 있었는데 그 널이 워낙 두껍고 해가지고 널까지는 안 가져갔죠. 원주로. 그래서 널이 하도 두껍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널을 논두렁 이렇게 그 돌 건너다니는 데로 놓고 썼다고 하더라고. 한 개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그리고 이게 그 용인이 씨하고 여주이 씨가 올 때 그 이하진인가? 그 이하진 아니 그 이명진이 일리 오잖아요. 왜? 예. 이명진이 올 때 한산희 씨 쪽에서 중매를 섰다고 그러던데. 그때 한산희 씨하고 이미 관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 집안이. 아 이제 그 한산리 씨들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다 동인이었잖아요. 예. 예, 같은 맥락이었죠. 조금씩 이제 그 왜냐하면 성호집을 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간을 해요. 근데 성대가 노론이 극성인 데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남인 쪽의 문집을 발간하냐. 근데 그 벽사 이우성 교수님이 여주이 씨예요. 그게 근데 이우성 박사가 예. 그거를 했죠. 예. 그래서 수당이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예. 문제는 그 수당 이남규가 남인인 한산이시잖아요.
근데 수당 이남규의 그 수당집을 성대에서 발간을 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누구죠? 그 저 이문은 아니 그 이문원 말고 그 저 성대 그때 그 대학원장 하시던 그 이름이 뭐지? 그 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그 밀양분 돌아가셨죠. 이우성? 예. 그 벽사 그 이우성 교수님이 이제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때 그분이 대학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그 양반이 거기서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산희 씨하고 용인희 씨하고 여주희 씨의 관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그 이문원 교수가 이제 중앙대 교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대 교육학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우리 한산희 씨 이제 수당 가문이 뿌리가 여주희 씨여도 이 관련 있다. 혼사 관계가 또 있어요. 그 혼맥 관계가 아주 예. 돼 있더라고요. 예. 용인희 씨, 예. 용인희 씨하고 한산희 씨하고 여주희 씨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집을 국역을 벽사가 해준 거예요. 이우성 씨가. 그리고 또 그 이기양이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저기 저 이항복 친구였던 누구죠? 한음 이덕형 선생의 6대 손이 이기양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북인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곳인데 안타깝죠. 우리 예산군 입장에서는 그 묘만 지금 가지고만 있으면은 돈덩어리인데 그렇죠 여기가 예, 관광객 그거 뭐 파가든 말든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타깝죠. 예산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정신사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그 이게 이제 이쪽에서 천주교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내포에 특수한 지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내륙 수로가 그 연안 항로가 발전했고 또 이 내포 땅이라는 게 이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래가 이제 하포리의 그 깊숙이 이제 그 포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로를 따라서 이존창이 이제 천주교를 전파할 수 있었는데 이존창이 천주교에 물들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이기양이 소개한 건철신 권위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기양 선생하고 또 여기 와서 토론을 같이 했고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예. 그 물길로 해서 중국에서 그런 성적 같은 게 들었을까요? 그때는 많이 들어왔죠. 많이 북학파들 들어왔죠. 많이 이미 들어왔죠. 들어왔죠. 예, 예. 일본은 예. 아니고 중국 쪽에서 예. 들어왔겠지. 북학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학파가 있어서 그게 왔고 또 이제 여기가 좀 한 게 그 추사 김정희도 이쪽이잖아요. 그 추사 김정희 선생도 그렇고 아까 이제 했던 그 연안 박지원 선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학파가 다 이쪽인 거죠. 1780년대쯤 되면은 홍대용이라는 뭐 사람은 천안 그쪽이고. 그 천주교 관련된 거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책으로만 서학을 공부를 한 게 그렇죠. 아니고 토론을 많이 여기 했죠. 저기 뭐 선교사나 이렇게 왔던 사람들하고도 뭐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안 했고, 그거는 한 10여 년 후에 10년 후에 주문부 근데 선교사하고 토론했다는 얘기는 청 없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서양의 뭐 실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책을 통해 보죠. 책. 책을 통해다가 보다가 있으니까. 책만 통해다 보다가 1794년인가 6년에 아예 주문무를 중국 신부를 데리고 와요. 아, 그건 이쪽하고는 관계 없는데. 왜 여기가 그 이존창이하고 그때 근데 1세대 했는데 이존창이 했는데 이 성어 이 좌파 그러니까 이가환이라든가 이사만 이분들하고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 엮여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성호- 이제 예, 왜 그러냐면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